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세금이란 바람에 나 또 한 번 더 놀랐거든요. 왜요? 우리 세금 없는 나라에서 왔잖아요. 자기 일한 돈을 100% 못 가지는데 이 못 가지는 게 100% 세금이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거 못했죠. 못하고 우리는 이게 진짜 자본주의 나라에는 날아가는 공기세도 받는다 하더니 이게 진짜 우리 전 세금 폭탄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국정원에서 조사가 일단 끝난다면은 매일과 같이 데리고 나가서 무슨 교육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하는 과정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금 없는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월급 없는 나라에서 왔다. 맞아요. 월급 없는 나라. 그렇지. 그 63 빌딩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치. 아찔하더만요. 아주. 그냥 그로서구를 뚫고 올라가서 내리다 보이 아찔아찔하더라고요. 잘 볼 수도 없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바깥을. 그렇죠. 괜히 갔다 왔네. 보지도 못하는 거, 어지럽지 못하는 걸 왜 갔다 오셨어요, 두 번이나? 그래도 갔다 오면서 선생님이 보스칸에서 역사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역사 공부에 한강에 지금 현재 다리가 몇 개인지 알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손 들었는데 몇 개라고 생각해요? 3개? 27개입니다. 했더니 맞았다는 거예요. 언니께서 어떻게 27개를 아셨습니까? 보통 평양에 보통 대동강을 넘는 다리가 3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3개라고 할 줄 알았는데. 국정원에서 한강에 다리가 처음에 하나, 2개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27개. 배워준 그것이 머리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35개까지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많이도 생겼네. 네. 아이고. 또 그 후에도 많이도 났다. 우리 언니께서 몇 년도 입고 가셨어요? 10년도. 2010년도? 예. 10년도 떠나서 10년도 입국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11년도 한국에 나왔고. 아니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하나원을 넘어가잖아요. 네. 하나원의 추억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내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다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병에 대해서 봐주는 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저는 이 한국에 입국할 때 앞니빨이 없었어요. 허물 이 앞에 아예 없고 그걸로 옷이 평생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앞니빨의 유래는 돌격대에 갔다가 일하다가 망치에 맞아서 그게 나가는데 다행히 그건 입술은 안 다치고 이빨만 깨졌거든요. 아니 그럼 돌격대에서 이렇게 한마를 두드리는데 그 한마 끝에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라는 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옆으로도 이렇게 치고 여기를 쳐야 되는데 내가 기껏 치고 이거 쥐고 있던 남자가 이제 일어서서 나하고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 남자가 처음으로 챙기려고 딱 것도 치니까 탁 튕겨서 내 이빨을 쳤거든. 아이고야. 그래서 어쨌든 그게 19살 때 없어진 이빨인데 뭐 그래도 거기는 보상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19살부터 이빨이 없이 앞니 없이 사셨어요? 그럼요. 틀리도 없이? 없죠. 어머나 세상에. 근데 틀니를 해주긴 해줬어요. 근데 금방 이렇게 빠지게끔 옆에 이빨 다 망가지게끔 어쨌든 그래서 없는 상태를 왔는데 그 틀니를 하나원에서 했어요. 야. 나는 진짜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평생 없이 살던 걸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얼마나 든든하게 했는지 씹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했는데 씹을 때 덜커덩거리고 빠지니까 안 하기보다 못한 걸 해줬거든. 아프고. 그렇죠. 근데 아이고. 여기서 너무 든든하게 그때부터는 진짜 앞니빨을 더 이상은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소중히 관리했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딸도 같이 오고 예. 손주도 같이 왔죠? 아니요. 손주는 후에 데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딸도 같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딸은 뭐가 제일 좋다고 하던가요? 우선 중국에 와서 숨어 있을진데도 배는 안 고팠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딸한테 힘들었냐면 잡혀가는 위험. 한 번에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의 심정으로 놓고 말하면 아무렇게 하고 나가도 잡힐 염려가 없으니까 자유.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았습니다. 이민수용소에 있을 때, 네, 이민국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먼저 초기 조사를 하잖아요.
무슨 이유로 대한민국이 가려고 합니까? 할 때 우리 언니께서는 배고픔이라고 쓰려다가 네, 자유로 네. 바꿨다 했잖아요. 네. 자유 의미를 잘 모르고. 모르죠. 예.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자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딱 오니까 여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나는 그 상상을 해 못 본 일이라 너무나 놀랐고, 그래, 갈 데는 없지만 여권부터 만들었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것만 지면 정말 세상 어디든 대한민국과 교류가 돼 있는 데는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진짜 북한에서는 1%나 누릴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예. 권한이죠. 예. 1%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나는 여기 와서 내가 가졌잖아요. 그렇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갈 데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도 그걸 그치.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그렇지. 가지고 싶어서. 그렇지. 소유권을 네.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원을 졸업해서 각자가 다 자기 집에 배치됐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302호가 너희 집이다 해서 탁 들어가니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와, 우리는 그런 집을 살려면 도당 책임비서는 해야 살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그 노르다란 집에 나만 홀로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물도 틀어보고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치. 우리는 그냥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뛰어나가서 볼일 보고 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가차하면 또 좀 낫죠. 멀리 있잖아요. 그럼요. 여름에는 가관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집을 살 때 역세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화장실 가까운데. 또 너무 가까워도 안 돼. 냄새 난다고. 팔이. 적당히 가까운데. 그렇죠. 그것이 제일 인기 짱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게 뭔가 하면은 저 나무 하러 다녔어요. 아이고. 거기에서는 가보잖아요. 남편 없으니까. 그 나무 하러 다녀서 그 정말 하나씩 꾸러다가 나무를 쪼개서 패서 아궁이에 여야만 밥도 해먹고 그렇지. 또 거기에서 돈물도 써서 뭐 추운 때라도 이렇게 모욕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나무 하러 안 가도 구들뜨끈뜨끈하고 항상 돈물은 준비되어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느 때든지 모욕할 수 있고 정말 천국이었어요. 이걸 어디다 비교합니까? 그렇죠. 못합니다. 못하죠. 예. 네. 그리고 아파트 밑에 내려가니까 마트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뭐 어느 때든지 내려가면 내가 필요한 건 구시구시 해결할 수 있는 거. 제일 신기한 게 있던가요? 마트에 가서? 그래. 마트에 가니까 너무 줄비하게 모든 것이 줄비돼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고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뭔지 몰라서 못 고르죠. 그렇죠. 근데 먹어본 게 먹는다고. 써본 게 쓰고.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써보지도 못했어. 먹어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했어. 오직 쌀, 고추장 먹어봤잖아요. 고추장, 감자, 김치, 감자, 오이. 그게 끝이야. 예. 네. 그래, 그거 가지다 고추장 뚝 찍어서 밥은 말하는 밥솥. 이게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했고. 거기다가 쌀만 시추 안 치니까 뭐 쿠쿠가 밥을 맛있게 하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저희 인생에,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맞아요. 그 찰진밥 상상도 못했어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쌀 마대만 보고 쌀을 마대만 못 봤죠. 드셔봤댔죠. 못 먹어봤죠. 줘야 먹죠. 그 나라는 줘야 먹는 나라인데. 그렇지. 네. 어땠습니까? 한국에 와서 첫 쌀을 드셔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전쟁 참가자였거든요. 근데 그 전쟁 시기 우리 아버지는 한국까지 왔다. 네. 그랬는데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통일이 되면 호남볼에 나가 살 거다. 호남볼의 쌀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숟가락이 착착 묻어나는 그런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런데 돌아가셨고. 대신 딸이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대리만족하세요. 그렇지. 네.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잘 드시고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차를 운전 못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차에 올라앉아서 고속도로를 달린 적도 뭐 가끔 됩니다. 그런데 제일 놀란 게 뭔지 알아요? 그 립체식으로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또 그다음에 뭐 올라가는 다리 내려가는 다리. 와,
나는 못 봤거든요. 어디 가서 봐요? 어디서 북한이 봐요?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나는 갈 때마다 내 그거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너무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난 돈 있으면 저 둥그렇게 돌아가는 립체 다리 가운데 빌딩을 짓고 그 꼭대기에 커피숍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났댔습니다. 그 높게 그 커피숍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라와서 정말 나비 같기도 하고 용물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용수 쳐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커피 맛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나 나한테는 돈이 없어요. 아니 근데 커피 맛을 예. 한국에서 알았습니까? 한국에서 알았죠. 북한에서는요? 북한에 숭늉 마시면 없죠. 아, 근데 밥 못하니까 숭늉도 없고 아이고 그렇지. 밥 못하면 숭늉도 없죠. 없죠. 북한의 없죠. 커피는 숭늉이라고 보면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쌀을 못 드셨으니까 숭늉도 못 먹고. 그럼요. 한국에서 처음 커피 드셨을 때 어떤 맛이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 숭은 거 왜 먹지? 아, 그렇죠. 그런데 일 나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먹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 그러니까 한번 먹어라. 그래서 조금씩 처음에는 믹스 커피를 먹었어요. 근데 왠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쪄요. 그러면 이걸 끊어야지 해서 어느 순간부터 블랙 커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중독 수준처럼. 아니요, 중독은 아닌데 하루 한 잔은 합니다. 아, 네. 예. 아니 오자마자 야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 이래가지고 나는 보통 우리 언니쯤 되시는 나이대 되신 분들은 예. 또 특히나 북한 분들은 예, 예, 믹스 예. 커피를 찾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아메리카노?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지금 혼자 체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처음에는 막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궁금해서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어디를 갔습니까? 저는 돈이 아까워서 못 돌아다녔어요. 동네는 다니죠. 한 바퀴 내 동네는 다니지만 내가 한국에 나와서 간병인을 했습니다. 간병인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어디로 놀러 간대요. 나는 그것이 너무 왜 놀러 가지? 아까운 돈 쓰면서. 제 집에 가만히 꼭 박혀 있지.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이 몸에 쌓인 피로도 풀릴 것 같은데 왜 놀러 가지? 이게 허례허식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놀러 간다는 그게 즐거움을 나는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참 이상한 사람. 그렇죠. 놀고 있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사치라 생각했고 예. 아까 그러셨잖아요. 놀고 있네. 네, 그렇죠. 놀고 다니고 있냐고. 놀러 다닌다는 거를 몰랐으니까. 네. 예. 근데 우리 언니께서는 언제부터 이 놀러 다니는 이 문화에 적응을 하셨습니까? 제가 간병일을 하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이제 그것도 힘들다 하는 정도면 내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못 나가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 보니까 놀러 간대요. 와, 나도 가고 싶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갔나 하면 버스 타고 문수산에 가봤습니다. 강화도 쪽에. 그 문수산에 가서 홀로 문수산을 올라가 보는데 나무가 너무 무럭무럭 완전 막 숲이 울창하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그 숲이 울창한 곳으로 찾아가려면 한 3, 40리를 가야 울창한 곳으로 찾아갔어요. 다 떼고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벌써 발을 척 딛다 보니까 그런 울창한 숲이 나지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산을 운동 삼아 또 취미 삼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산에는 나무 올라가는 게 산에 가는 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운동한다고 하니까 그 세월은 흐른 후에 알게 된 것인데 참 산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내어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산에 올라가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맞아, 있어요. 나는 그거 볼 때 무슨 생각을 이거 왜 여기다 해놨지? 그런데 차츰 내가 이해한 건데 그것이 혹시라도 전환당했을 때 그 표지판에 번호를 찍고 전환구호를 하면 되는 것 같은 헬기도 그런. 옵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렇게 헬기까지 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거 모르고 살았죠.